존경하는 한옥석 대표님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예, 이게 구몬이 작전 4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사실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나름대로 폭등을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되게 뭐 기분 좋게 아침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금요일 날도 우리 시장이 사실 생각보다 별로 안 빠진 거는 그 전날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그 다음 날 나스닥 선물이 꽤 셌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뭐 누가 봐도 미국 쪽에서 반등이 나올 거야 이런 이제 그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 그리고 꽤 상승력이 높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뭐 가장 큰 이유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많이 싸졌다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가 아무 말도 안 했다, 이게 하나의 이유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토요일 아침에 그 미국 시장이 올랐던 거에 대한 해석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데, 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이런 좀 것들을 저점 매수 어떤 수급이 이겼다 이런 얘기와 함께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 어떤 얘기도 안 했다라는 게 하나의 상승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약간 좀 실소에 가까운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 시장이 빠지는 거고, 조용히 있으면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조용히 있으면 알아서 올라간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트럼프 성격상 그렇게 오랫동안 입 다물고 있을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방금도 어떤 분이 나스닥 선물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사실 최근에 한 2, 3주 정도의 미국 흐름을 가지고 우리 시장이 이용한다라고 하면, 뭐 미국이 오르는 날 오르고서 끝난 날 다음 날 아침에 대부분 팔고, 그리고 그날 밤에 또 미국이 빠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 우리 시장에서 또 아침에 빠지거나 장중 흐름이 별로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여러분들 계좌에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걸 최근에 한 3주 정도는 계속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미국 시장 많이 오른 날 다음 날 우리 시장이 시작할 때, 오늘은 사기보다 팔기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한 20포인트 오르다가 끝에는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그러고서 그날 밤에 이제 미국이 많이 빠지고, 그게 아마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미국도 지금 알고 보면 1박 2일 장세고, 우리나라도 연속성이 뭐 있다기보단 그래도 3월 들어서 코스피가 며칠이나 계속 양봉을 내긴 하지만, 어쨌든 등락으로 보면 거의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거의 반복,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이라서 리듬을 얼마나 잘 타시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장 변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호재를 왜 트럼프로 해왔냐, 트럼프가 조용히 있어가지고 올랐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입 다물고 있는 게 호재죠. 그리고 정책적인 이슈는 지난 금요일도 보시면 얘기가 있었듯이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나라 뭐 이달 말 전에 온다고 하잖아요. LNG 사업에 대한 이제 투자 요청을 한다 이러니까 철강주들, 관광주들 금요일날 세게 오른 거 보면, 뭐 정책적으로 저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나중에 결과가 어떨 거냐는 나중에 파악하고 평가할 문제고, 지금 당장 우리나라 여러 섹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뭐 그냥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당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 뭐 참여를 요청한다든지, 아니 뭐 조선도 최근에 그랬지만 가스관과 관련해서도 저런 이제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나중에 결과는 정말 몰라요. 저 가서 돈을 벌 건지 사업을 성공할 건지 아니 배분율이 꽤 괜찮을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뭔가 참여한다라는 데 의의를 두고 보면 호재라고 보는 거고요.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한테 다행인데, 그럼 금요일 날 미국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이 와 그러고 좀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럴 때가 오늘 미국
또 하나의 이제 반등과 반락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으로 보면 금요일 날 오른 게 사실은 뭐 구조적으로 돌았다 이런 거보다는 저점 매수다 이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술적으로 거의 그 베어 마켓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서 S&P가 5,500 내외에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그냥 많이 빠졌어. 최근에 나스닥이 뭐 10% 이상 빠졌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등이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의 디커플링을 가지는 것 자체가 3월 초에 약간의 안도감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뭐 호재로 봤을 때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거 이런 부분이 호재입니다. 반면에 뭐 지난 주말에도 시장이 좀 빠졌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제 자기 스스로 유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유럽 주류에 대한 200% 관세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내면서 관세에 대한 피로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대두가 됐고요. 아무래도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삼성 SDI 2조 원 유상증자 결정이 좀 파장이 컸죠. 뭐 소부장 업체들한테는 일부 기회다 이래서 삼성 밸류체인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크게 오르기도 했어요. 뭐 MOT라든가 이런 것도 오르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또 주말 사이엔 또 SK이노베이션이 투자 부적격으로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이 하향됐거든요. 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보면 이게 그 2차 전지 완성 그러니까 제작 업체 이쪽한테 이제 동반적인 어떤 좀 충격을 준 거죠. 삼성 SDI에서는 물론 뭐 재무적인 부담을 감안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고 하지만 뭐 바로 인근 계열사가 100조라는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삼성전자도 버티고 있는데 이 다른 방식도 아니고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서 2조 원을 뭐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결정이 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이지도 않고 주주들한테도 마치 못된 일 시킨 것 같고 뭐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다만 저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뭐 금양이라든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어떤 것들 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규모 증자를 꾀하다가 당국의 제동을 받고 한두 번 수정 내고 정정 냈다가 결국은 통과 못 해가지고 철회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국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슨 직권조사 비슷하게 뭐 검사를 해본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거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시장 파장이 워낙 크니까 약간 이렇게 좀 고민 좀 하는 척하고 정정도 한 번쯤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거 회사에서 알아서 눈치 보고 철회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도 약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 건들이 뭐 감독원이나 금감이 이런 데서 약간 좀 엄청 좀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 보니까 억누르는 그런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다시 한번 발동될 수도 있다. 물론 뭐 삼성이니까 그냥 우직하게 밀고 나가서 그냥 어차피 나중에 잘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의 주류가 생각보다 좀 당국에서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파장도 크고 해서 이런 부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니네가 알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삼성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굳이 이 방법을 택했는데 시장에 주는 느낌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알아서 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뭐 이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최근의 사례를 보면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뭐 되면 대박이죠. 예. 자 증시 전망 주간으로 보면은 이번 주 주중에 미국의 FOMC도 있고요. 또 일본의 통화정책회의도 있어서 금리 결정돼서는 사실 둘 다 뭐 동결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후속으로 나오는 멘트들 사실 금리 동결보다 더 중요한 건 3시 30분쯤 나오는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게 될 것이고 뭐 앞서서도 다른 대표님들도 나오시는 분들 뭐 이번 주 내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엔비디아의 저 AI 컨퍼런스 GTC라고 하는 저 행사와 관련된 주목도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세션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00선에 안착을 할 거냐
지금 반도체가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살아나서 SK 하이닉스가 다시 20만 원에 도달이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는 호재랑 악재가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된 칩스법에 대한 이제 지난번 트럼프의 국정 연설에서 이제 폐지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중국이 레거시 디램을 하도 이제 전 세계로 다 풀다 보니까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별로다. 그리고 삼성이나 SK보다 월등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해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근데 또 최근에 나오는 디램의 가격을 보면 한 2, 3주 사이에 조금씩은 올랐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게 고사양의 HBM이 들어가는 그런 가속기 모델이 필요 없다라는 걸 이제 딥시크가 좀 증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싼 GPU보다는 그냥 일반 디램 가지고서 어떻게 해볼까 그런 수요들이 좀 늘어난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 센터라든가 PC 쪽의 수요가 올해는 늘어날 거다 이러면서 이제 디램의 수요 자체가 좀 긍정적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어서, 사실 날별로 보면 어떤 때는 호재가 부각되고 또 어떤 때는 악재가 부각되는데, 지난주 후반 흐름은 악재도 산재가 돼 있죠. 많은데 호재가 조금 더 우위를 보이면서 소부장 업체들도 꽤 여러 개 상승하는 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 주가로 봐서는 반도체랑 2차 전지를 위시한 전기차, 자동차 이런 쪽이 양강 구도를 갖춰야 되는데, 반도체는 조금 미미하지만 살아나는 기운이 약간 있는가 하면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물론 전고체 배터리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지난주 후반에 깨어나는 모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SDI가 2조 원 유상증자 해서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확충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고체 배터리 쪽 관련주들은 금요일날 강세가 좀 나왔지만, 가장 본류로 느껴지는 2차 전지 관련된 많은 종목들이 사실 좀 바닥에서 아직 헤매고 있고 여전히 지하실 파는 그런 움직임이라서 지수 자체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오르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구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당연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를 이번 주 내내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부터 이번 주 한 목금까지 계속 영향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주말 뉴스 기준으로 이제 다음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빠르면 오늘 내일 중에 선고일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라든가 그쪽에서 예측하기로는 19일에서 21일 사이가 가장 유력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탄핵과 관련된 선고가 내려지게 될 경우에 그 정치적인 파장 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 중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과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데요. 결국은 동결로 다 해결은 될 것 같은데, 결정은 그렇게 날 것으로 보이나 다음번이 어떨 거냐에 대한 이제 멘트들이 매우 중요하게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오늘 포함해서 좀 주목하셔야 될 그런 섹터라든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지주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한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상법 개정안이 지난주에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이게 이제 행정부로 이제 넘어왔으니까 그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이걸 이제 수용을 할 거냐 아니면은 또 거부를 해서 이제 재심의를 하게 될 거냐 이런 과정인데, 얘기들이 많죠. 이게 4년 전에는 아래 그 기사처럼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주장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반대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최근에 또 경영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결사 반대를 하니까 그런 걸 또 감안해야 될 수도 있고, 한 번쯤은 튕길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용할 수도 있고, 각자 입장마다 지금 상황들이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지난주에 보면요, CJ 같은 경우도 개별 재료도 있지만 약간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지주회사군들 같은 게 결국은 저런
법 통과 이후에 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약간 있었거든요. 지주회사군들 같은 거 그래서 조금 관심이 간다라고 보이고, 어쨌든 저 법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글쎄 거부가 되더라도 아마 재심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뭐 유사한 그런 사항들을 계속 주장하는 목소리들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보다는 이게 사람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법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강제적인 의지가 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TC가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뭐 가장 강력한 테마가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인데, 여기 개발자 컨퍼런스가 17일부터 21일까지 하니까 뭐 이번 주 내내 하는 거죠. 예, 내내 하는 거고, 지금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젠슨 왕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날 2시입니다. 오전.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8일 날 뭐 오후쯤이 되겠죠. 근데 19일이니까 우리 수요일 날 새벽 2, 3시경쯤에 한다는 얘기고요. 지난번 CS 기조연설 때도 여러 가지 파장을 낳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실적과 관련해서 약간 이제 그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크게 조정받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 블랙웰이라든가 또 새로운 플랫폼 루빈에 대한 뭐 설명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뭐 로봇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또 양자에 대해서 그 CS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면서 그쪽 섹터를 한번 크게 꿀렁거리게 만들었는데, 이게 특히 또 20날 정도가 양자의 날로 이 서밋 주제가 정해져 있어서 한 석 달 사이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양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지금 사실 잔뜩 양자의 날 이래가지고 대부분 큰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드디어 엔비디아에서 양자를 어떤 식으로든 뭐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사실 대다수인데, 뭐 2달 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실 굉장히 소수 의견이지만, 젠슨왕이 양자에 대해서 또 한 번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오래 걸릴 것 같아, 이러면은 또 한 번 사실 망할 수도 있죠. 어쨌든 IT 쪽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사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양자 컴퓨팅 성과를 뭐 공개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부분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보면 뭐 어느 분도 양자 컴퓨터를 편입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저런 이슈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좀 편입하고 있다, 저런 얘기 나와가지고서 양자컴 이래가지고, 사실 지난 주말에 보면 오늘도 양자컴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대표적인 양자주인 그 리게티 컴퓨팅이 28%나 올랐거든요, 금요일 날. 예. 뭐 그런 기조만 보더라도 오늘 양자컴이 원래 관심도 큰데, 이번 주 한 목요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의 날 관련된 뭐 그런 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강세를 띨 확률이 높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진짜 양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시세라는 게 다 그렇죠. 뭐 좋은 얘기해도 세로 뉴스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기대를 갖고 뭐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뭐 GTC의 주도 섹터는 GPU 관련된 얘기, 그리고 발열 이슈가 있으면 뭐 유리기판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 또 퀀텀 데이에 대한 부분들 양자 얘기 나올 거고, 로봇과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 블랙웰이 아직 그 전력 문제나 발열 문제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엔비디아도 어쨌든 뭐 지난번에 약간 좀 오버스러운 뉴스가 나왔죠. 뭐 우리나라의 냉각 그 회사와 뭐가 관련이 있게 뭔가 추진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그렇게까지 진보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윤활유 중심의 그런 유화 회사들, SOL이라든가 뭐 현대 오일뱅크 이런데 정유 회사들이 윤활유를 가지고 이제 액침 냉각을 하는 원료로 쓴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된 사업을 일부 시작을 한 데도 있고요. 또 뭐 KN솔이라든 KN솔, 또 GST 워트, 뭐 한중 NCS 같은 거로 액침 냉각 관련주들도
관심이 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그 삼성공조라는 종목이 그 공조라는 이름 자체가 보이는 게 사실은 뭐 HVAC라 그래서 뭐 냉난방과 관련된 그런 공조 기술 관련해서 이게 액침냉각주로 좀 둔갑이 돼서 변동성이 큰데 회사에서도 사실 며칠 전에 직접 얘기를 했어요. 액침냉각하고는 자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공조니까 뭐 공기를 통한 냉각은 가능하겠지만 액침 쪽은 아니니까요. 근데 액침 냉각 얘기 나올 때 괜히 삼성공조가 되게 센 적이 최근에 꽤 많은데 사실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마스크주 셀 때 손오공이 마스크 안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마스크주라고 시장에선 굳이 우겨대면서 그렇게 주가를 올린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과 좀 유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대체거래소요. 대체거래소는 오늘부로 해서 뭐 100개가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뭐 지난 몇 주 사이에 한 2, 3주 대체거래소 그 10종목이 특별히 좀 아침에 딴 게 움직이질 않고 얘네만 거래가 되니까 뭐 제가 봐도 좀 필요 이상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100개 되고 이제 4월 달 돼서 800개까지 되면 뭐 그 안에서 이렇게 얘만 움직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 조금 이상현상이라고 보는데 8시부터 8시 50분 그리고 뭐 저녁 한 3시 반 이후에 또 8시까지 그러니까 6시부터 8시까지 유니크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렇게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시장에 관심이 쏠린 거죠. 어쨌든 나는 매매는 하고 싶고 당장 거래는 되는 건 저렇게 10개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관심이 커진 것 같은데 110개까지 오늘부터 늘어나니까요. 그런 좀 뭐 편형 뭐 편파적이거나 아니면 편중된 그런 주가 흐름이 굳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막 아니 왜 재료도 없는 것들이 저렇게 막 아침에 무슨 호가가 막 강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나 싶은데 사실 그건 그냥 일종의 품절주 개념이었던 거죠. 그 시간대에는 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얘네만 거래가 되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관심을 많이 받은 뭐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뭐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실 뭐 대체거래에서 한 주 거래됐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어차피 기준점은 KLX 시장에서의 정규 시간 내 거래가 기준이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KLX의 시간에 단일가 때 10% 오른 것도 사실 아무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예. 근데 이제 거래가 실리고 꽤 오른 종목 그 다음 날 이제 조명을 많이 받긴 하는데 그건 그 사이에 한 3시부터 6시 사이에 나온 어떤 호재를 가지고 꽤 움직이는 것들이 꽤 있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주 가지고 2주 가지고 뭐 2%든 3%든 올랐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보기에 짜증은 나는 거고 KLX 쪽에도 시간의 쪽에서 한 주, 2주 가지고 9%, 7% 올라가는 애들 있는데 뭐 그런 거 사실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거래소에서 그렇게 거래된다라는 게 저는 그냥 정말 몇 종목 안 됐으니까이라는 거 말고는 종목이 이제 확산되면 그런 뭐 특이한 거래도 아마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뭐 그냥 신경 안 쓰면 그만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양자 쪽은 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양자의 날 시작 전에 오히려 좀 관심도가 커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양자주들 중에 좀 재무 구조가 특히 좀 불량한 애들도 있어요. 이번 주 다음 주가 또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출하는 데 있어서 약간 애로를 겪거나 아니면 의견이 좀 한정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3월 말 정도는 사실 뭐 양자를 비롯해서 그냥 테마성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 간간히 보면은 재무 구조가 정말 참담한 애들이 있거든요. 자본 잠식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 3월 말 정도에서 4월 초 요럴 때는 좀 매매 어떤 부류에서 빼셔야 돼요.
괜히 엮여가지고 있다가 그냥 거래 정지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월 말 요때는 특히 재무 구조 정말 안 좋고 뭐 한 3, 4년 이상 적자 아니면 뭐 유보율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NA라 그래서 평가가 안 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진짜 피하셔야 된다. 이게 잘 나가다가도 그런 종목 하나 덜컥 걸리면 뭐 1년 그냥 거래 정지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고 최근에는 또 퇴출 간소화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개별 오늘 종목 중에 하나는 오늘 쌈지 SM젠터 라면하고 뭐 화장품에도 협업을 하는 등 IP의 확장성이 좀 눈에 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 되는 키덜트 시장을 노린다라는 얘기들과 함께 주목할 만한 뉴스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전고체, LNG, 방산, 휴머노이드, 유리기판 또 중국은 오늘 대규모의 내수부양책 발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도 사실 화장품 이런 것들 견조하게 움직인 것들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달 내로 방문한다라는 한중 그 뭐 사절단, 문화사절단 이런 이슈도 남아 있으니까 중국 쪽에 대한 관점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다 보니 8시 27분까지 흘렀는데 글쎄요. 지금 네, 많은 분들께서 와주고 계시지만 댓글창을 통해서는 굉장히 저한테 압도되셔가지고 별 얘기가 없으세요. 예.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하고 들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자, 월요일 날 유일하게 월요일만 8시 이 시간 굿모닝 작전 4부 순서로 만나고 있고요. 자, 제가 아마 초반에 못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원래 겨우 내내 제가 월동 계획이라고 얘기했다가 이번에 이제 봄을 맞아서 봄동 무침이라고 바꿨습니다. 봄에도 김동엽하고 같이 하자는 의미인데 봄동이라는 게 원래 그 약간 얼갈이 배추 비슷한 것인데 봄에 무쳐서 드시면 아주 맛깔나는 그런 뭐 채소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봄에 상큼하게 수익 내는 그런 방법들을 뭐 많은 채널과 시간대에서 찾으시겠습니다만 월요일 굿모닝 작전 4부 봄동 무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아이디어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8시 28분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순서 우리 5부, 6부까지 오늘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오늘 예정돼 있기로는 제가 원래 7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월요일은 일정상 조절이 필요해서 오늘 새로운 얼굴 7부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가 오늘 아니라네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하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일주 수년에서 이번 주는 7부 월요일이 오늘 없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새로운 얼굴 등장하실 거니까 7부까지 5, 6, 7 계속 이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